예, 방금 소개받은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의 최명기 교수입니다. 먼저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요. 제가 두 가지 화두를 던지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안 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걸 생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방금 앞에 이제 그 김영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계시는 건설 현장에 있어서 재해 발생 확률은 몇 프로일 것이냐,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제 발표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제 과연 이 스마트 안전, 물론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스마트 건설 안전이라고 하고 있지만 기술은 동일하죠. 일반 제조 쪽에서는 스마트 안전 쪽인데요. 이 스마트 안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4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주로 이제 안전관리자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인식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주니까 이제 안전관리자가 대부분이고요. 일부는 이제 뭐 발주처 감독도 있고, 건설 사업관리단도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이 보실 것은 안전에 대해서 전문가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인식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과연 이분들의 그 경력을 보게 되면 뭐 20년에서 30년이 한 30.6% 정도, 그리고 30년 이상이 8.2%, 그래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한 40% 정도 된다.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있으시고 지식도 있고 실무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그런 답변이라는 점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무 현장은 건축 현장이 한 5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 업체 현황으로 보게 되면 종합 건설 업체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약 한 65.3% 정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사 금액으로는 1,000억 이상, 1,000억 이상이 아무래도 이제 300억 이상이 스마트 안전 의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1,000억 이상이 한 30% 정도, 이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50억에서 300억 정도가 22%의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에 대해서 과연 잘 알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다가 한 5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개락적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실제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해서 그 인식도를 보게 되면 약 한 85% 정도, 이 정도 선이 잘 알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30년 이상 경력자들도 있고요. 메이저급 현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지식 정보 자체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과연 실제 당신이 있는 현장에서 도입을 하고 있느냐, 또는 도입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도입할 생각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도입할 생각이 없느냐를 물어봤었더니 실제 지금 도입을 해서 적응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약 40%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도입 현재 그 율 자체가 높죠. 물론 이거는 이제 대규모 메이저급 현장이어서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이 스마트 안전에 대해서 나는 전혀 도입할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하신 그 프로테지가 약 4분의 1 정도, 25% 정도가 우리는 전혀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입 효과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실제 방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도입을 했던 현장에 있는 현재 안전관리자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점수 하람을 시켜봤어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점은 아주 효과가 좋다, 그다음에 0점이나 1점은 효과가 미비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보통이 11.2%, 그다음에 이제 긍정 23%,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좀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현장에 도입을 했는데 도입해 보니까 효과는 그래도 좀 일부 있다.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의견도 약 10% 정도를 현재 보여주고 있죠. 그럼 도입했을 때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됐었느냐를 물어봤었더니, 안전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입장이다 보니까요, 안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용이했다가 거의 한 25% 정도. 반면에 실제 효과, 실질적으로 재해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못 느끼겠다. 앞에 세 분 발표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스마트 안전 자체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고 있는데,
현재 그 안전가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재해 감소 효과는 없다. 반면에 안전 감시,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입을 했는데 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었더니 이 스마트 안전 기술, 물론 여기에 이제 개발 업체에서도 오셨겠지만 스마트 안전 기술 자체가 실제 현장의 상황과는 별로 맞지 않더라. 이렇게 이제 대부분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본사 차원 또는 발주자 입장에서 어떤 전시 행정, 특히 스마트 안전 자체가 이제 작년 2022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주로 했던 쇼 약간의 이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전시 행정 측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도입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사용이나 착용도 좀 불편한 점이 있었다. 자, 그러면 실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었더니 결국은 현장에 맞는 기술 개발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가해자들 대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마트 안전에 대한 그 운영 인력, 이게 이제 IT 기술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안전 관리자들이 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 안전 운영 전담자에 대한 지정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좀 상반된 게 지식은 아까 스마트 안전에 대한 지식은 거의 한 85% 정도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교육을 좀 강화해 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아마 관리 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해 달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도입했던 현장에서 그럼 어떤 기술들을 도입을 했느냐 물어봤었더니 주가 이제 장비 쪽, 장비 쪽에서 접근 알람 올려주는 이런 경보 시스템, 이걸 가장 많이 적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 안전모라든지 스마트 안전벨트와 같은 이런 웨어러블 장비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지능형 CCTV라든지 기타 이제 밀폐 공간에 있어서 유해가스 감지 시스템들, 이것도 이제 적용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야 뭐 이제 도입한 현장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었지만 과연 도입할 의사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절대 도입하지 않겠다. 반 정도, 25%, 4분의 1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한번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왜 도입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물어봤었더니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다. 실제 스마트 안전 장비 자체가 결국은 앞에 현재 임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실제 생산성과 같이 연계된 이런 장비가 아니면 크게 효용이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 어떤 작업의 생산성 이걸 올리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 비용이나 또는 구매 비용, 여기 비용 자체도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도입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래도 당신이 도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물어봤었더니 역시 보통 이상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해주셨어요. 효과는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도입을 했을 경우에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느냐 물어봤었더니 역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안전작업 현재 그 상황 감시, 모니터링 하는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 실제 안전사고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소도 있을 것 같다라고도 답변해 주셨거든요. 아까 이제 도입을 했지만 효과가 없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도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이 현재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입을 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어떤 방법을 현재 강구를 하게 되면 실제 실효성이 좀 높을까 물어봤었더니 역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장 상황에 맞는 이런 기술 개발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한 8.2% 정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현장 상황에 맞는 현장 작업 공정 특성을 고려한 이런 기술 자체가 좀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좀 시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관식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외에 당신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실제 이 스마트 안전 자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물어봤었더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걸 제가 브리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정부 측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첫 번째는 이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용을 하는데 법적으로 좀 의무화시켜달라. 왜? 지금은 한 300억 이상은 이제 의무화가 돼 있지만 그 이하 현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적용을 하고 싶어도 현장 소장이 거부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적용이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 여기 있어서는 적용을 하고 싶어도 어떤 그 의무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실제 적용하기가 좀 어렵더라.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화를 좀 시켜달라. 향후에 정부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300억 있는 부분에서 중소기업 현장까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금액을 좀 하향해서 의무화를 좀 시킬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그런 스마트 안전 장비에 대해서 아예 설계 내역에 그걸 갖다가 픽스를 좀 해서 품목이라든지 뭐 수량이라든지 명칭까지도 같이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관련돼서 지금 크게 이제 안전보건공단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이제 지원 사업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어떤 공공기관의 어떤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뭐 비용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이제 이런 스마트 안전과 관련돼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떤 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이런 센터에서 현장을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건 아마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각 현장에 있는 CCTV 이걸 전부 다 어떤 그 센터 쪽과 연관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것처럼 아마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비용 부분에 관련해서 실제 이 스마트 안전 장비 비용 자체를 좀 써야 되는데 좀 쓰는데 좀 어렵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사용을 하라 이렇게 오더를 내리고 있지만 실제 구매를 해서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비용 반영은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발주자 그 자체적인 어떤 매뉴얼상 또는 규정상 실제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는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그런 어떤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 항목 자체에 정확하게 좀 넣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발주자들이 이런 실비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실비정산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일부 어떤 분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일부 필수 품목들 주로 이제 많이 쓰면서 실제 효과가 좀 있는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도 아예 강제화를 좀 시켜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업체 쪽에 나왔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결국은 현장 여건에 맞는 이런 실용적인 맞춤형 스마트 기술 자체를 좀 개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런 어떤 인류적인 어떤 스마트 이런 어떤 안전 기술 이것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현장 케이스에 맞게끔 필요한 어떤 스마트 안전 기술을 좀 개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근로자라든지 뭐 관리자라든지 발주자라든지 뭐 감리 또 협력업체 모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고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간편한 그런 기능을 좀 보유한 기술을 좀 개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까도 앞에서도 이제 일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정확도,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도 향상 방안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다 보면 이제 고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즉시 지원을 가능한 이런 AS, 유지 관리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또 이제 안전관리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 서류는 서류대로 그 다음에 또 장비는 장비대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많더라. 행정 서류도 축소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용하다 보면 지하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통신이 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통신 장애 구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방법.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즉시 AS가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현재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안전관리자들 이야기하는 게 이제 시공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본사 차원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경영자나 본사 차원에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또 관리자들이 이제 그 장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또는 설치 사례에 대해서 홍보를 해준다든지 또는 다양한 어떤 시연이 좀 필요한다든지 이런 어떤 관리 감독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도입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역시 시공사 현재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비싼 돈을 들여서 현재 이런 장비를 샀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좀 미비하더라. 그래서 이런 단가도 좀 내릴 필요가 좀 있고 보조금을 통해서 구매 지원에 대한 어떤 유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유지관리 비용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현재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안전관리 입장에서 가장 불만이 그거거든요. 안전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결국은 실제 이런 스마트 안전에 대한 업무까지도 산안법에 의해서 채용되어 있는 안전관리자가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안전에 대해서는 운영 담당자를 좀 구체적으로 명확화를 좀 할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이분들이 명확화가 된다고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체, 인건비도 역시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타 이제 지능형 CCTV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도입 효과가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스마트 안전 그러면 이제 인식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발표를 하면서 화두를 두 가지를 던졌었죠. 오늘 실제 재해 발생 확률이 몇 프로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 안전에 대한 그 정의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죠. 1세대를 통과해서 2세대까지 왔습니다. 2세대는 결국은 안전 장비의 이제 관제 시스템까지 간 개념이고요. 지금 3세대의 개념은 이제 로봇이라든지 또는 AI라든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재해치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작업자를 안 쓰면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게. 그러면 작업자를 안 쓰는 방법, 그것은 바로 스마트 건설이죠. 근데 스마트 건설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간적인 그 시간은 상당히 좀 많이 걸리죠.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0년에서 20년 그 사이에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스마트 안전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자, 그래서 실제 그러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연 가장 좋은 게 뭐냐? 지금은 대응 유지로 돼 있는데 이제는 대비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 오늘 재해 발생 확률을 알게 되면 오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을 알게 되면 사전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로봇이든 또는 AI가 됐든 빅데이터가 됐든 이제는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 같고요. 지금 이제 스마트 안전과 관련돼서 국토부하고 노동부가 역시 양 기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이든 또는 안전보건공단이든 역시 또 양 기관이 또 스마트 안전 쪽에 대해서 또 접근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스마트 안전 그 기술과 관련돼서 2022년도에 그냥 이제 잠깐 이제 연구됐던 걸 한번 잠깐 보게 되면은요. 실제 이제 그 사용했던 그 스마트 안전 장비에 대해서 이제 설치형 장비, 일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동식 CCTV, 이제 요즘은 이제 이동식 CCTV가 AI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이런 AI 이동식 CCTV가 되게 되는데 이런 이동식 CCTV나 또는 위험구역에 대한 접근 센서 그리고 유해가스 센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 제가 가서 보면은 효과는 있는 걸로 또 보여지는 어떤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웨어러블 어떤 이런 장비들, 부착용 장비 여기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약간 상반돼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다, 나를 감시한다, 내 정보가 다 노출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실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현장에서 이제 관리 감독자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뭐 안전구를 체결했는지 벨트를 맸는지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분석했던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과연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해 예방 효과가 있느냐? 정성적으로는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렇지만 정량적으로 진짜 효과가 있느냐? 에 대해서는 현금 거기에 대한 어떤 백데이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어떤 정량적인 어떤 감소 효과에 대한 지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처음 이제 그 안전관리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왔지만 제도적으로 좀 도입을 좀 의무할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300으로 돼 있는데 더 하향해서 더 확산을 좀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런 어떤 스마트 안전에 대해서 도입한 현장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 또는 근로자들이 실제 착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현재 독려하기 위한 그런 보상 제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스마트 안전 장비 실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로자들 착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협조가 필요하죠. 그래서 근로자들의 인식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이제 본사라든지 또는 실제 현장에서 현장 소장들 이런 어떤 관리자들의 관심. 세 번째는 이제 발주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 비용이 됐든 또는 제도가 됐든 이런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존 연구에서 나와 있습니다. 안전가이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요,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가이자들은 이 스마트 안전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직무 스트레스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을 이탈하게 되는 거죠. 탈건을 하는 거죠. 탈건을 하고 제조 베이스 쪽으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안전과 관련돼서 결국은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건설 현장 입장에서는 계속 공정이 변하거든요. 공정이 변함에 따라서 이 스마트 장비를 또 역시 변동을 시켜줘야 되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전문가를 현재 별도로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가 이제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도 설계할 때부터 좀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노동부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이 스마트 안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부처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역시 비용도 뭐 산업안전보험관리비에서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건진법에 의한 안전가입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기술은 똑같습니다. 기술은 똑같은데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현재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제 건진법에 의한 일반 안전관리비는 이제 발주자가 인정을 안 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산업안전보험관리비에 이제 거기서 현재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이 산업안전보험관리비, 이게 또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제 어떤 한계 기관 쪽으로 좀 통합을 좀 해야 될 필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메이저급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스마트 안전 기술을 도입을 하고 싶어도 정보도 없고 그리고 이제 비용도 없고 이런 어떤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과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실제 스마트 안전 장비를 투입을 시키고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안전사고를 저감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할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런 스마트 안전 장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보조적인 그런 기술로 이제 인식을 현재 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모니터링하는 이런 어떤 기술 개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현재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런 것들 종합을 해서요. 제가 실제 이제 뭐 개발업체하고 미팅도 해보고 현장의 안전가이자들도 미팅을 해보고 그다음에 시공을 하고 계시는 뭐 관리감독자들, 그다음에 건설 사업관리자들 이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부 측면에 좀 제안을 좀 드리는 바는 결국은 이런 어떤 스마트 안전 자율로 현재 확산을 하려고 했더니 확산이 안 돼요, 이게요. 그래서 결국은 좀 강제화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스마트 안전에 대해서는 그러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중소규모 현장까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좀 강제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노동부나 또는 국토부가 좀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한계기관적으로 이런 어떤 스마트 안전에 대해서는 일원화할 필요도 좀 있겠다. 특히 중복된 업무라든지 이런 투자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 좀 일원화가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용하는데 이런 성능 또는 사용 기준 이런 어떤 법적 기준이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산업안전보험기관한 규칙이 됐든 또는 국가건설기준 KCS가 됐든 여기에 좀 반영을 해서 이런 기준도 좀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스마트 안전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국토부의 그 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또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험관리비를 쓰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계측관리 뭐 터널이 됐든 흙막에서 계측관리 용역하는 것처럼 별도의 영역으로 좀 발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별도 안전관리 비용에서 쓰는 게 아니고 아예 공사비에 태워서 별도 영역에 좀 줘서 갖다가 쓸 수 있게끔 그런 현재 방안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아까 처음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가 이제 과연 오늘 재해 발생 확률이 몇 프로냐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재해 발생 확률에 대해서는 현대건설도 이미 2, 3년 전에 기술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뭐 리스크 제로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기술 개발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도 신협사 건설사도 이미 다 기술 개발은 돼 있어요.
삼성전자도 2년 전에 이미 기술 개발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실제 돌려봤거든요. 근데 안 맞아요, 이게. 근데 그 안 맞는 이유가 뭐냐? 기술과 이 개발하는 기술 개발 업체하고 안전 콘텐츠 이쪽이 상당히 좀 안 맞다는 거죠. 미스매칭이 돼 있는 거죠. 결국은 왜 안 맞느냐? 그동안에 회사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현재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했는데도 안 맞는 이유는 사고 조사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뭐 노동부에서 조사하는 사고 조사 또는 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고 조사들 실제 법적 처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법처벌 측면에서 사고 조사하다 보니까 사고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원인 이게 현재 다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런 예측 자체가 힘들더라. 그러려고 보면 사고 예측에 대한 이런 시스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토안전관리원이 일부 비용 보조를 하고 있지만 비용 보조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노동부 쪽에서도 크린 사업을 통해서 더 비용 보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안전과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운영하는 그런 전문가, 운영 관리자 선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인건비도 공사비 내에 역시 좀 반영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교육 홍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안전보건 정보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 정보들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활용을 해서 빅데이터를 하려고 보면은 그럼 정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개를 잘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실제 이제 정보 공유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고 조사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중소규모 현장에서 이 스마트 안전을 좀 도입하기 위한 그 방안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서울시가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CCTV가 됐든 또 뭐 사물 인터넷 IoT가 됐든 이런 장비들을 갖다가 중소규모 현장에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안전 관리 이제 그 센터 관제 센터를 뭐 각 현재 뭐 관련 기관에서 현재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뭐 AI를 이용하든 사람이 모니터링을 하든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관리하다가 페트롤 점검을 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좀 빨리 좀 끝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안전관리 어떤 전환 체계로 좀 갈 필요가 있겠다. 뭐 처벌협회라든지 보여주기 시기 같은 차원을 좀 지향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생산성과 좀 연관돼서 안전관리 현재 도입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중소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작업자들이죠. 작업자들에 대해서는 이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정 인식들, 나를 감시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안전 측면에서 현재 도입이 된다라는 그런 부정 인식 방지 측면. 그리고 이제 착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착용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발업체 측면도 뭐 이것도 한번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스마트 안전 오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스마트 안전 관리 사고 감소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마련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